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힘내주세요. 어쨌든 월요일이 되었네요. 월요일이 되어서 제가 아이를 등교시키고 이제 가게로 왔었는데 한 11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시쯤 돼서 아이를 8시 반에 학교를 보내는데 정말 1시간 반 만에 전화가 와서 선생님께서 지금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물장난치고 난리가 났다, 옷이 다 젖은 것 같은데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죠. 갔는데 아이 외투가 젖어 있었고, 보통은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외투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가게에서 집에 가서 외투를 갖고 이제 학교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아하니 항상 이런 후드티에다가 이렇게 바깥에 이제 패딩을 입는데, 내가 후드티 이거를 입고 아이를 뭐 제 패딩을 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제가 학교로 갔죠.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조퇴를 하면 우리 가게 데려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줬었죠. 그게 두 번째 날이었네요.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를 갔었죠. 학교를 가서 이제 아이가 적응을 못하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가게에서 뭐 이렇게 과제라도 주면서 좀 시간 보내다가 아이 집에 데려다 주고 나는 직장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학교를 갔는데 진짜 아이가 막 외투도 젖어 있었고 막 바지도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제가 항상 여벌 바지를 넣어 놓으니까 바지를 이렇게 갈아입히고 외투를 이제 제 외투를 줬죠. 제 외투를 이 긴 패딩 점퍼를 입히고 저는 이제 이 후드티를 입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옷은 아들한테 입혔네요 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목도리도 하고 있었어요. 이 목도리라도 어머니 하세요 하면서 그때 뭐 본의 아니게 선생님들이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당최 방법이 없으니까 젖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집에 갔다 가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선생님들 마음에 스스로 좀 이렇게 좀 찡했나 봐요. 그래서 막 저를 굉장히 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업방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여기 가게로 왔네요. 그때부터 제가 율법 모드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가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가게로 왔으니까 너 지금 수업 끝난 거 같지 하면서, 수업 안 끝났어 하면서 밥도 점심시간, 학교 점심시간 맞춰서 줄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아이는 이제 가게만 오면은 자기 이제 욕망을 표출하려고 뭐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자꾸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안 돼 하면서 쉬는 시간처럼 10분 정도 주어졌을 때 네가 그런 거 하고 나머지는 네가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학교처럼 막 하려고 막 제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었었죠. 율법 모드로 가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배가 고파서 뭐 이렇게 좀 달라고 했을 때도 제가 안 돼, 시간 기다려야 돼 막 이렇게 좀
시간을 딱딱 정해서 만약에 더 보채거나 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말을 더 하거나 이러면 제가 시간을 좀 더 딜레이 시키고 막 그렇게 좀 아이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날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서 막 밥을 언제 주냐에 저랑 조금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이쪽 책상편에 있었는데 갑자기 쿵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싶어서 봤는데 이렇게 옷장이 높은 옷장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거를 쓰러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주방 선반에 이 선반이 깨져버린 거죠. 살짝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의자도 약간 쿠션 있는 의자를 샀는데 쿠션도 좀 째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마터면 네가 죽을 뻔했는데 정신이 정말 이게 미쳤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막 세웠습니다. 세우고 막 하지 못한 말을 막 입에서 막 뱉었죠. 예전 같았으면 뭐 엉덩이에도 뭐 한 대 때리든지 막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막 그런 내가 정말 아무리 아이가 잘못해도 내가 했던 그런 행실을 아니까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데 손을 못 대니까 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막 막말하면서 네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면서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하면서 막 그리고 아예 뭐 주방 선반이 반토막이 났다면 차라리 덜 화났을 수도 있는데 이 주방 선반 멀쩡한데 그 조그마한 기스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하면서 막 아이를 막 잡듯이 막 소리를 치게 됐어요. 아이에게 겁을 주면서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니 하면서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쓰러뜨렸냐고 저보다 큰 그 옷장 선반을 희한하게 이렇게 쓰러뜨렸는데 만약에 그 주방 선반이 없었다면 아마 그 옷장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팽겨쳐서 막 부러졌든지 했을 텐데 그 주방 선반이 꽤 이 높이가 높습니다. 높은 데다가 이제 더 높은 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걸쳐진 거죠. 걸쳐지면서 요 끝에 기스 조금 난 거. 그래도 환장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를 드는데 이게 무게가 엄청 나더라고요. 와, 이건 네가 어떻게 당겼으면은 이게 이렇게 쓰러지냐 할 정도로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마 하면서 막 제가 막 2층에 분명 아주머니도 계실 텐데 막 소리를 막 고래감을 질렀습니다. 아이를 막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막 정신을 좀 못 차리더라고요. 못 차려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잔소리를 듣고 막 야단을 맞았죠. 화가 얼마나 나든지 진짜 뭐 예전에 참 이런 일이 있었고 아이를 좀 닥달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또 이렇게 아이한테 화만 내다가 또 직장 가는구나, 또 직장 애한테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는구나, 또 이런 또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도 뭐 그 학생의 그 수업 준비하랴 그리고 뭐 컴퓨터 작업까지 있어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12시 넘어도 자꾸 딜레이를 했어요. 네가 찡찡거렸기 때문에 더 딜레이 할 거야 하면서 했는데 정말 배고플 때는 밥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밥을 줘야 될 걸 안 주니까 더 막 상황이 막 어지럽혀지고 안 낼 화도 더 내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돼지고기를 좀 이렇게 구워줬는데 막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막 아이가 저를 놀래킨 것도 있고, 나만 내 것만 신경 쓰면은 아이한테 할 일이 없는데 내 밥도 신경 써야 되지, 아이 그 점심도 신경 써야 되지, 막 아이는 돼지고기 먹는다 하지 저는 소고기 먹을 건데, 이것도 양쪽에서 막 다르게 구워야 되잖아요. 막 냄비도 다르게 해서 구워야 되는데 밥 차려 먹은 것도 어찌나 피곤하든지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아이를 혼냈고, 아이가 감정이 굉장히 또 시소처럼 막 점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이가 감할 때 갑자기 후두둑 하면서 뭔가를 어지럽히고 막 또 괜찮다가 막 그러니까 집에서도 좀 아이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분명 무장난을 했는데 집에서까지 막 물 담긴 물통을 막 이렇게 쏟는다든지 막 굉장히 순식간에 시소처럼 막 감정이 막 점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럴 때는 네가 정말로 너의 그 화를 네가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좀 제가 측은한 마음을 먹어서 아이가 좀 자기 감정을 이렇게 화를 표출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막으면은 그때 잠시 불이 꺼지는 거고 또 감정이 격동한다, 그냥 좀 내버려 둬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도가 계속 심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날은 너무 정말 힘들 정도로 제 어머니도 사랑하지만 화를 낼 정도로 아이가 정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하나님, 화요일인데 어제는 조금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제가 보는 직장의 아이의 마지막 수업, 올해의 마지막 수업인데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 아이 일찍 조퇴시키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에 만약에 조퇴를 하게 된다면 아이를 가게로 데려오지 말고 집으로 데려갔다가 혼자 가게 와서 수업 준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가 오늘도 조퇴를 한다면 오늘은 가게 못 온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아이를 보냈는데 결국엔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이었고, 어머니 어제는 그냥 오셨는데 지금 어디세요? 하길래 집 아니에요? 하니까 가게인데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오늘은 옷을 좀 가지고 오세요. 오늘 춥기도 하고 오늘은 옷을 더 많이 베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이것도 순종이다. 되게 귀찮지만은 집에서 가면 집에서 또 학교까지 이렇게 걸어가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한 코스 거리인데도 걸어서 가면은 엄청 또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이구나 라는 생각에 집에 가서 외투를 가지고 갔죠. 가지고 내가 학교까지 걸어가기에는 다리가 너무 아플 것 같다. 시간도 걸릴 것 같다. 선생님 부르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 코스라도 타고 내리고 환승을 또 하면 되니까 한 코스만 이제 제가 타게 됐죠. 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어제랑 똑같이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자리를 피해 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주시고 해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옷을 갈아입혔죠. 편안한 마음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 전날 화를 너무 많이 내서
이제는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를 옷을 갈아입히면서 막 책상을 보니까 막 그 수업 자료 이렇게 뭐 속담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속담이 또 3살 버른 여든까지 간다. 이 속담이 딱 있더라고요. 봐라 봐라 하면서 3살 버른 여든까지 가는데 니 괜찮겠나? 하면서 막 제가 막 궁시렁 거리면서 아이를 막 옷 입히고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내가 이 폰을 놔두고 왔지 싶은데 하면서 막 두리번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제 졸업하는데 좀 변화된 모습 이런 거 좀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좀 위안을 받고 희망을 받고 그렇게 방학을 맞이하면 되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게 좀 힘든 상황에서 감정을 좀 교류하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뭐 이런 상황까지 안 갔다면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교장 선생님께서 굳이 교실 들어와서 막 저희 아이 막 옷 갈아입고 있는데도 막 이렇게 들어와서 막 폰 찾는다고 막 그러시고 아이고 교장 선생님 하면서 아이가 또 뭐 좀 힘드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하면서 좀 좋은 일로 학교 와야 되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아이가 사고를 쳐서 또 이렇게 왔네요 하니까 괜찮아지겠죠 하면서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시면서 결국에는 나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짧은 만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선생님한테도 오늘도 수업 방해했네요 하면서 오늘 혹시라도 오늘 또 좋대 하면은 가게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정말 데자부처럼 어제랑 똑같은 상황처럼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남았죠. 제가 화를 내는 포인트가 아이가 제가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다른 말을 하는 거. 본인의 요구사항을 제가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을 막 다른 엉뚱한 말을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분명히 이거 시켰잖아. 이거부터 해. 이걸 해야지 네 말을 듣는다. 이거에 제가 좀 이렇게 물러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더 이렇게 아이 감정이 막 점핑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가 막 학교에서 잘못을 한 상황인데 잘못을 했으면 입을 다물고 빨리 처신을 하고 숙연하게 나와서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가면 되는데 아이가 막 정말 생뚱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라면 줘요 하면서 막 선생님 앞에서도 막 집에 가서 라면 주냐고요 하면서 계속 막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저도 막 눈치를 보다가 니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말 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아이를 좀 이렇게 너무 눈치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화를 냈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좀 이제는 아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뚱맞는 얘기를 해도 그래 하면서 대답을 꼭 해주고 내가 못 알아듣는 상황이라도 대답을 해주는 게 아이에게는 마음에 좀 안정감을 찾구나라는 게 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고 엄마가 대답해줘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이의 참을성이 너무 부족하고 요목조목 막 그 말투를 다 풀어 헤쳐야 되는 거예요. 풀어 헤쳐도 이게 일상의 그런 분위기에 맞는 대화가 아닌데, 아이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막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대답을 좀 순간순간 빨리빨리 해주자, 이런 좀 그 훈련을 통해서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제 환승을 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한 코스만 타고 눌렀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다 보니까 막 기운도 다 빠지고 긴장도 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버스를 타니까 막 멍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누르는 걸 깜빡해서 한 코스를 가서 못 내렸습니다. 못 내리고 결국에는 아이랑 같이 이렇게 가게 근처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버스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랑 시간 보내면 나 수업 준비도 못하고 또 아이도 어제처럼 막 난리를 칠까봐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제 상황보다는 화가 덜 나니까 어쩌겠나 하면서 가게에 있었는데, 일단은 아이랑 관계가 좋으려면은 어제처럼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내가 너무 시간을 끌지 말자,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라면을 요구할 때, 그래 네가 얼마나 배고프겠냐, 라면부터,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중요한 일 정말 많지만 라면부터 끓이자. 제가 앞치마라도 차고 있으면 아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막 컴퓨터 앞에 있으면 아이가 언제 밥 해주냐고 막 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원래 참을성 없는 아이한테 막 참으라고 하지 말자 하면서 앞치마를 메고 막 느긋하게 막 요리를 준비하니까 아이가 잘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욕망 같은 것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지금도 수업 시간이 학교랑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다뤘다면, 그냥 해. 하는데 네가 너무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버린다, 일단은 해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조절을 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한테 저의 모든 중요한 일을 다 놔두고 아이를 먼저 챙기니까 또 밥을 빨리 먹게 되고, 또 시간이 더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더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수업 준비하고 이런 거 다 여유 있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이제 집에 보내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직장을 갔죠. 직장을 갔는데 이제 제가 맡은 학생이랑 정말 이 학생을 돌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이 학생이 이번 달까지만 하고, 처음에는 이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번 달이구나 하면서 막 선생님들께 막 이번 달에 그만둔대요 얘,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또 1월달로 또 넘어갈 것 같기도 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선생님들한테 이번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또 1월달로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또 마음을 좀 그렇게 먹고 있으니, 활동보조사 선생님은
1월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딱 그 이틀만 1월 달에 딱 이틀만 하고 다른 센터로 간다고 그렇게 또 통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랑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했고, 불교 선생님이 이 학생이 이제 화요일만 하면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 뭐 1월달로 좀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혹시 뭐 회식 있는 거 아세요? 하면서 막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하면서 아무한테도 못 들었는데 오늘 회식해요 하면서 막 그 얘기를 들었었죠. 이상하게 학생이랑 1월달로 수업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좀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수업 위주보다는 우리가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좀 회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갖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바라볼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이 남은 시간이 정말 애틋한 거죠. 이게 언제 이렇게 딱 정해질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좀 눈빛 교환을 많이 했죠. 선생님이 너 돌보면서 진짜 이런 순간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전진하다 보니까 이제 헤어질 쯤에 적응이 된 것 같아. 이제는 네가 언제든지 선생님께 양말을 벗어줘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막 힘들었던 점, 좋았던 점도 또 얘기해주고, 네가 환하게 웃을 때 선생님이 참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시키는 작업을 네가 했을 때 너무 뿌듯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줬고, 그 크리스마스 캐롤 율동 배우기, 그런 수업 시간을 가지고 나서 제가 일부러 2개 정도는 캐롤을 틀었고, 하나는 이제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캐롤을 틀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빛이 막 좋다고, 멜로디가 좋은가? 아무튼 굉장히 좋아했었죠. 좋아하고, 남들은 크리스마스가 그냥 즐기는 날, 뭐 본인이 행복하면 좋은 날, 그런 날로 생각하겠지만, 정말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하면서 이렇게 아이는 말을 못하지만 제가 막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간 타임으로 저희가 이제 일어나서 한 번씩 댄스를 춥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친구가 좋아하는 뽀로로 동요 틀어놓고 막 정말 한 곡만이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좀 운동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했었었는데, 또 할머니께서 그 아이가 뭐 싸이 노래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강남 스타일을 또 제가 또 틀어갖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춤도 춰주고 했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그 전에 그날은 찬송가를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찬송가.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춤을 추기에는 뭐 어떻게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장단이 그랬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틀어놓고 막 저는 기쁘다고 막 이렇게 막 뭐 어떻게 춤을 추는데, 그 아이는 처음에 이제
기독교 캐롤 율동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일어나서 댄스를 추는 시간에 찬송가를 트니까 아이가 좀 몰뚱몰뚱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찬송가 끝날 때쯤에는 막 이렇게 폰으로 다가가더라고요. 끌려고 했는지. 그 찬송가가 천사들의 노래가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이런 찬송가인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거는 댄스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폰을 끌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성향을 제가 맞춰줬습니다. 그래 듣기 힘들지 하면서 끄고 이제껏이야 뽀로로 네가 좋아하는 뽀로로 노래도 율동하고 뭐 이제껏 신나는 거 뭐 강남스타일 다 해줬잖아. 야 오늘만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거 틀면 좀 안 되겠니? 하면서 안 되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시간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 만들고 나서 제가 이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었죠. 교보문고 가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필통 고르고 뭐 필기구 골라서 제가 필통 안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적었죠. 편지를 적고 다이소 이제 또 포장이 좀 싼 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이소 가니까 막 고급스럽게 생긴 뭐 선물 상자가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 무슨 솜 같은 걸 이렇게 넣고 필통이랑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아이에게 줬는데 아이가 어제 크리스마스 그 트리 만들 때는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엄청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정말로 있는 힘과 이제껏 보지 못한 그 표정으로 이렇게 환하게 웃어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산타 모자를 쓰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이었는데 산타 모자가 좀 그 친구에게는 좀 이렇게 좀 낯설어 보였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부를 하고 좀 놀란 듯한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야 이거 선물 줬는데 야 표정이 안 좋다 하면서도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는데 모르겠어요. 선물은 좀 이렇게 좀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 낯설구나 하면서 제가 가방에 넣어 줬었죠. 제가 그날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이제 이 친구가 언제 그만둘지를 모르는데 그 활동 보조사 그분이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복음을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분께서 잠시 뭐 저희 수업방에 머무르시기는 하겠지만 뭐 인사를 아이한테 시키고 나서 이제 나갈 때 복도로 나갈 때는 그렇게 시간을 뜸들일 만큼 오래 계시진 않는다. 그러니 어떤 타이밍에 분명 복도에 계실 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사실은 오늘 선생님이 그 활동 보조사님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 하면서 그렇게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고 했는데 뭐 다 필요 없고 크리스마스 전이고 이제 뭔가 예수님의 존재를 꺼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세상의 말로써 좀 먼저 이렇게 부담 가지지 않도록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꺼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결국 세상 얘기만 하다가 복음 꺼내지 못했죠. 선생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니 아이고 제가 뭘 고생했습니까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까 이제 복도를 다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다. 아 정말 못한다면은 문자라도 하자 이런 생각에 좀 그냥 다이렉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좀 저도 뻘쭘하고 그분도 당황할까봐 뭔가 이렇게 앞머리말로써 좀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멘트를 깔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못했네 하면서 그렇게 있었죠. 그 행정 보시는 선생님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선생님도 이제 제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서류 작업을 수업 끝나고 제가 좀 수업이 일찍 끝나니까 그 시간에 이제 그 직원실에서 이렇게 서류 작업하다가 선생님이 혹시 오셔서 막 뭔가 이렇게 서로 둘이 이렇게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다 뭐 이렇게 회식하니까 막 다 정신이 없는 거죠. 막 가기 바쁘고. 근데 이제 그 행정 선생님께서 저에게 막 뭔가 제가 좀 서류에 필요한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저를 도와주면서 선생님 여기 쿠키 맛있던데 하면서 막 저에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쿠키와 저는 모르는데 하니까 여기 다 먹으라고 쿠키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크림 맛이랑 초코 맛이 있었나요? 초코 맛이 더 맛있어요 하면서 저에게 좀 그렇게 친숙하게 그렇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이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복음은 전하지 않았는데 좀 저를 어렵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발표의 이유로 좀 저를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냥 선생님 이거 좀 드세요 할 수도 있는데 막 더 말 걸어 주시고 싶으셔서 조금 막 애교스럽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좀 감사했죠. 저는 이제 그 저희 담당 그 아이가 이제 집에를 가고 나서 이제 할머니께 막 이제 올해 마지막 수업인데 막 선물도 좀 줬다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선생님도 막 오시고 저에게 말을 걸고 막 하셨는데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할머니께 지금 빨리 마지막 이 1년의 그런 인사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어떻게 지나갔는지 택시를 탈 때까지 저는 계속 이 문자 이거 한다고 뭐 그 중간중간에 막 선생님이랑 친해질 그런 기회도 많았는데 좀 많이 놓치게 됐죠. 새로 오셨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 그 선생님께도 선생님 제가 이 학생 마지막이라서 이거 멘트를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래요 하면서 저도 생각나네요 하면서 저도 예전에 막 아이들 뭐 1년 다 하고 나갈 때쯤에 막 아쉬워서 막 그랬었었는데 하면서 막 저의 또 마음을 읽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몰라요. 그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 저랑 같은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께서 그분도 이제 그 회식 자리에 참여하신다고 저를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불교 선생님이랑 셋이서 택시를 타고 그 장소로 갔었고, 다른 젊은 선생님들은 이제 따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장소로 갔었죠.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더라고요. 도착을 해서 이제 저도 문자를 이제 다 보냈어서 이제는 좀 선생님들한테 집중하면서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택시비를 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불교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제발 좀 괜찮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막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지페이 모드로 하고 싶은데 그런 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되는데 하면서 하니까 절대 보내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횟집으로 갔습니다. 횟집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2호점에 있는 그 센터고 1호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제 대각선에 이제 원장님 계셨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가는 그 남자 선생님이 1호점에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딱 저의 앞에 원장님이 또 계시니까 그렇게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시고 제 옆에는 제가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얼굴이 예쁘시고 조용조용하신 그 선생님이 앉아 계셨고, 제 요 대각선에는 새로 오신 선생님,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곧 나가신다는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 저랑 같은 교회 다니시는 선생님, 옆에는 불교 선생님. 보아하니 이 자리는 좀 뻘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일단은 뭐 제 옆에 정말 수다스러운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 테이블에 그 이렇게 무리가 좀 다른 거죠. 이쪽 테이블에 무리에 계셨기 때문에 굳이 막 신경을 안 쓰면은 막 이렇게 끼리끼리 놀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본래 술을 안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원래 술을 먹었었는데 술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술이 저절로 안 먹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술을 잘 드시는 분이 이제 저희 테이블에 계시니, 이 대각선에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은 술을 다행히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지예요 하면서 막, 그 선생님 어떤 이유 때문에 술을 안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격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거진 안 먹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콜라를 시키셨죠. 저랑 콜라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회를 맛있게 먹었는데, 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엄마가 빨리 오라는 거죠.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희 아이 본다고, 이거 엄마 나 온 지 별로 안 됐는데 너무 늦지 않게 갈게 이렇게 끊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신호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세상적인 이런 분위기에 젖다 보면 나도 함께 젖을 수 있으니까, 어지간히 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이제 가려고 저는 마음을 먹었었죠. 다행히 그래도 뭐 원장님 건배사 듣고, 건배사는 다 들었죠. 듣고 원장님께서 지금 본 얼굴 그대로 또 내년에 계속 봤으면 좋겠다. 하도 막 직원이 잘 바뀌니까
그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아들도 지금 6학년이죠. 6학년인데 그 아이는 이제 일반 아이인데 저희 센터에 오는 그 아동들이 그 6학년짜리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이 쓰인다. 우리 아들은 정상이지만은 우리 아들과 같은 또래들이 막 뭐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오면 굉장히 마음이 쓰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으셨던 그 1호점의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추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추우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추운 거는 아니라고 막 그렇게 이제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막 굉장히 긴장한 것 같은데 말씀은 엄청 잘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분위기상 외향적이어지는 그런 성격? 본인은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좀 그렇게 이제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아무리 뭐 대화를 할라 해도 그 선생님이 재미있게 대화하시는 그 대화 내용이 세상적인 얘기고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라서 뭔가 공감을 그렇게 크게 해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어는 주는데 뭔가 뒤에 제가 뭔가 반응으로서 말을 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다 술 얘기하고 이게 술로서 이게 대화가 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이 앞만 보다가는 뭐 원장님 계시고 뭐 앞만 보다가는 뭐 대화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난 대화할 사람은 이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구나를 좀 깨달았죠. 그래서 옆에 계신 선생님도 젊으신 선생님인데 막 술을 드셔서 얼굴이 벌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렇게 수업하면서 좀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좀 이렇게 일적인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어요. 어쨌든 뭐 술 얘기하는 것보다 한 사람 옆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담당하는 아이랑 도대체 어떤 수업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느 수업처럼 다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 학생이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말도 못하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것만 준비하면 됐어서 그게 제가 적응하는데 좀 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뭐 어차피 뭐 갈 사람은 가야 되고 끝까지 앉아있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제 교회 다니는 선생님한테 간다고 하니까 이런 날 왜 가냐고 막 저희 아이 때문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 폰 지어주고 좀 여기 더 있으라고 할머니한테 전화하라면서 막 그렇게 저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하면서 이런 날 1년에 딱 한 번인데 좀 오래 있고 싶은데 죄송해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뭔가 아쉬웠는데도 좀 짧게 있다가 그렇게 자리를 떴는데 거기에 계시는 이제 팀장님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굉장히 책임감 있으시고 뭔가 사명감 있으시고 눈에서 막 빛이 나고 막 굉장히 막 학부모님이랑도 얘기를 잘 하시고 설명도 엄청 잘 하시고 굉장히 꼼꼼하시고 자기가 뱉는 말을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팀장님이 계신데 그 팀장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막 음식을 막 드시고 계신데 뭐 팀장님도 술을 잘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술 얘기하니까 진짜 나는 낄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뭐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붙잡는 그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딱 하고 이렇게 자리를 뜨게 됐죠. 떴는데 그 팀장님께서 갑자기 어디 가세요 하면서 저도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따라 나오시면서 왜 일찍 가시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아이 때문에 일찍 갑니다 하니까 누가 보고 계시는데요 하니까 할머니가 보고 계세요. 저 아이가 좀 이렇게 보살펴 줘야 하는 아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몇 학년이냐 이런 얘기도 하게 되었고 뭐 학교 어디 가냐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학교 거기 안다면서 거기 있어 봤다면서 그 학교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고 아이 언제 한번 저희 센터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원장님께서 좀 마음을 많이 써주셨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장애 등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 센터에 뭐 이렇게 등록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등록 안 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냥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유를 뭐 들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이 편안하게 한번 데리고 와서 좀 이렇게 구경시켜도 좋겠다 하면서 제가 있을 때 한번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진심이라고 막 진짜 데리고 오시면 된다고 막 저에게 그 말이 좀 의무감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제가 뭐 우리 아이는 정말 뭐 보통이 아닙니다 하면서 정말 극치에 달하는 아이라서 함부로 막 이렇게 케어 못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아이 전담으로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그런 아이 좋아해요 하면서 막 굉장히 막 담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은 그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다면서 그냥 막연히 뭐 그런 행동 하진 않을 거라면서 제가 그런 아이를 보는 눈이 조금은 있어요. 왜 그런지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가 그런 보는 눈이 조금 있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무리 있는 늘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은 우리가 뭐 이러건 저러건 말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너무나 담대히 말하셔서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긴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좀 이 자리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굉장히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떴죠. 갑자기 선생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이제 나갈 때 그때 제 맞은편에 있던 선생님께서 전화를 뭐 친누나랑 한다고 해서 잠시 바깥에 나가셨는데 제가 밖에 나가니까 그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고 다가오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까 전에 뭐 저보고 왜 손 떨었냐고 하시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요 하면서 아니 선생님 보면은 전혀 낯가리는 선생님이 아니신데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하니까 제가 본심은 안 그런데 사회화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선생님께서 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면제를 당해서 막 이렇게 사회 복무요원 맞나요? 뭐 그런 걸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을 안 가고 시간을 버린 거잖아요. 버린 거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깨달으셨나 봐요. 그래서 2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 얘기를 저에게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본인이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마음을 읽어드리고 뭔가 본심에 맞지 않게 이제 본인이 사회화돼서 좀 더 남들을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사회에 맞추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정말로 친근감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정말 본심이 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저에게 자꾸 말하는 듯해서 제가 그럴 때는 우리 교회 한번 가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다 얘기를 하시고 아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술이 취하셨는지 안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꾸벅 인사를 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제 제가 첫 회식 때 작년에 첫 회식 때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그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술을 안 먹는다는 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분위기를 좀 타고 뜸을 들이니까 그 기회가 막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그래도 제일 친근한 건 택시다. 택시에는 이제껏 해온 그 복음의 그 습관이 있으니까 택시 안에서는 택시를 타자마자 목적지를 말하고 조금 가다가 사장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그 선생님들께 전하지 못한 복음에 대한 그 아쉬움으로 이제 그 택시 기사님을 향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뭐 어쩌다 보니 또 회식했다는 말을 했어요. 하니까 교회에서도 회식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제가 장애 아동 돌보는 그런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몰라요? 그 기사님은 뭐 요즘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많다. 젊은 사람들이 담배도 막 이렇게 뭐 술집 근처에 가면 골목에 담배도 피고 막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막 여자들이 너무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숨기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나쁜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쁜 것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택시비를 그 불교 선생님께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불교 선생님이랑 마지막 대화가 정말 불교 선생님 마음을 다 닫은 대화였습니다. 막 이렇게 물결 표시하고 뭐 웃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단답형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도 끝까지 웃는 표시하고 막 억지로라도 막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대화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은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그 이후로는 하진 않았는데 택시비를 제가 택시를 또 얻어 탔잖아요. 그래서 택시비 때문에 한번 문자를 드리자 싶어서 택시비 감사해요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면서 좋게 결국은 회식 자리에서는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못했네요 하면서 좋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모르겠어요. 어제 그 선생님께서 술이 좀 취하셨나?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엄청 애를 쓰시더라고요. 선생님께 항상 도움이 되고 싶고
있고 뭐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저희 아이에게도 무슨 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막 굉장히 막 마음을 많이 쓰신 듯한 그런 장문의 문자가 와 있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저는 이제 좀 그래도 뭐 대면적으로는 이제 불교 선생님이 이제 계속적으로 마음을 써주시고 해서 제가 마음이 열려서 좀 그래도 깊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조심성 있게 이렇게 다가가는데 문자적으로 굉장히 막 친근감 있게 너무 애를 써주신 듯이 너무 고생 많았다면서 선생님께 어떻게라도 막 도움되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막 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덩달아 또 장문에 또 문자를 보냈죠. 선생님 정말 배울 점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선생님 따뜻한 그런 미소에 제가 힘을 많이 얻은 적도 있고 수업도 또 밝고 너무나 좋다고 막 그렇게 부족하지만 선생님 너무 배울 점 많다고 막 그렇게 또 장문의 문자를 보냈네요.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어제 술이 취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자 분위기를 풍겨주셨고 제가 막 회식한다고 막 그렇게 출발할 때 막 그 제가 보는 아동의 그 할머니께 막 마지막 막 문자를 보낸다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막 어떻게든 제가 진심을 쏟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막 선생님들 막 회식 간다고 웅성웅성거리고 막 제가 어떻게 보내지도 모르겠고 막 보냈는데 그 할머니께서 선생님 원래 월요일날 보통은 문자 주시는데 문자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정을 떼시려나 싶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장문에 또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제가 이제껏 뵌 선생님 중에 갈로 열고 못 뵌 선생님도 포함시켰죠. 선생님 중에 정말 최고예요 하면서 저에게 막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아이 잘 때 그 선물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도 선물 받는 게 어려운 사람이지만 제가 선물을 보내다 보니 이 선물을 주는 게 조금이라도 그 상대방에게 내 자신이 기억되고 싶어서 선물 주는 것이구나를 저도 이번에 느꼈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선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또 아이 잘 때 선물을 또 꺼내보셨나봐요. 꺼내보시고 안에 이제 제가 적었던 포스트잇에 그 필통 안에 있던 포스트잇에 정말 이 누군가가 또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글씨 연습할 테지만은 열심히 하고 또 어디서나 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고 있기를 내가 응원할게 하면서 막 그런 편지 메시지를 보고 좀 울컥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울컥하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여지껏 뭐 사진 보내주시고 막 계획서 보내주신 선생님이 없으셨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막 장문의 메시지를 한 3번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저도 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할머니가 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저보고 이제껏 뵌 선생님 중에서 최고라고 하셨으니 저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7년 동안 미용실 하고 신앙생활에 접어들다가 이제 주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도 제가
이 센터에 첫 입사하고 처음 맡은 학생이고, 할머니도 이 학생 처음 맡은 학생의 보호자시니까 인연이었나 봅니다 하면서 정말 길이 기억되리 정말 길이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트 표시를 하니까 또 장문의 표시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정말 마지막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관계라는 게 정말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좋든지 싫든지 한 1년을 지나면 그 싫은 점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뭔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정말 막 슬프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은 정말 선생님이 직업이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실 텐데, 1년마다 거치실 텐데 어떻게 이겨내시고 견뎌내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슬픔이 굉장히 좀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도 뭐 학교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학식이라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저학년 친구랑 그다음에 행동대장 지솔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또 스토리를 또 다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아끼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인가요? 5시간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 내 입이 맞는 건지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냥 뱉은 말도 있고 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또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봤습니다. 방학 때는 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방학이라고 꼭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방학을 좀 의미 있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예수님 탄생의 날은 뭐 당연히 뭐 즐거움을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좀 지나보면 어떨까. 할 수 있으신 분만 그렇게 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